안녕하세요, 다올드입니다. 오늘도 파이와 관련된 여러 소식을 공유해드리기 전에 먼저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발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는 실사용 거래가 매우 적습니다. 주요 마약 거래나 불법 활동에 사용이 되며 그 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투기적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사고 팔지만 실제로 합법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은 과대 광고, 시기, 그리고 불법 행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강도 높은 비난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물론 연방준비은행 총재로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이 부분은 그리 놀랍지 않은데요. 하지만 오랜 기간 우리도 암호화폐 보유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연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기 수단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실생활에서 보편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역사적인 일들을 다 복기를 해보면요, 아무리 그 필드의 전문가라도 미래를 예측을 하는데 많은 실패를 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전문 지식이나 사고방식만으로 세계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예측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1970년대 개인용 PC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컴퓨터 산업에 한 획을 그었던 켄 올슨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가정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필요로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단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예로는 영국 최신부 기사장인 윌리엄 프리스는 미국인들은 전화기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들에게는 많은 우체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저나 또 제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을 해주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이 연방준비은행 총재 말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저는 심플하게 이분의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암호화폐가 미래는 보편적인 거래 매개체로 충분히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가능성 안에서 두 가지의 경우의 수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로는 이 암호화폐의 절대적 힘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미래에 보편적인 결제 수단으로 성공하는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법정화폐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일이 드물지만 전시 상황이나 국경을 이동을 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P2P 거래 중요한 매개체로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 레이어 2 솔루션과 지갑 기술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느린 거래 속도와 높은 수수료 문제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보편적인 결제 수단으로 채택이 되려면요, 그 화폐를 보유한 커뮤니티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체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 본질을 깨달았을 시점에는 이미 너무 소수에게 비트코인이 집중되어 버린 그런 불공정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역사성을 보여주면서 어떤 자산도 감히 따라잡을 수 없었던 엄청 큰 가치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이제 사람들은 내일의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의 가격보다 더 비쌀 거라는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상시가 아니라면 이 비트코인을 웬만해서는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디플레이션 성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이 아닌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제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데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능성을 떠올려 볼 수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고 새로운 결제용 암호화폐가 등장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리플이나 스텔라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 역시 P2P 거래보다는요, 기업 간, 은행 간 빠른 송금을 위한 수단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리플이나 스텔라로 본인들의 비즈니스와 통합을 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한계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수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과 홀더들이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미래를 얘기는 해왔지만 그 어떤 화폐도 결제 생태계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런 보편적인 P2P 결제 시스템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프로젝트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즉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내려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천 개 이상의 프로젝트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도 시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하나의 프로젝트가 이 생태계를 만들려고 오랜 기간 동안 커뮤니티를 성장시켜 왔었고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바로 파이 프로젝트이죠. 파이 프로젝트 아직 공식 메인넷 발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이미 유의미한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고 거래소 상장 없이도 이 파이라는 화폐가
커뮤니티 화폐처럼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을 했고요. 때로는 국경을 넘어서 사용을 해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루에만 3군데 이상 파이 매장을 방문해서 파이를 돈처럼 사용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용을 해보다가 파이가 더 필요하다 싶으면 거래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이를 이 생태계에서 어떻게 벌 수 있을까 궁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파일을 벌어들인다라는 개념에서 본인의 비즈니스와 이 파일을 통합시켜서 비즈니스적인 이점을 취하도록 여러 시도를 진행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파이는 현재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P2P 거래 매개체, 즉 커뮤니티 화폐로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암호화폐는 실사용 거래가 매우 적다. 주요 마약 거래나 불법 활동에만 사용이 되고 그 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네, 정말 많은 전문가들, 인사들이 이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내러티브 중 하나인데요. 조만간 파이가 이 내러티브를 파괴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사용에서 사용될 수 있는 파이, 맵 오브 파이 앱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코어팀에서는 파이 파트너십에 신청을 하였던 파이 스토어 업체들에게 이메일을 전송을 했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잠시 이메일 내용을 해석을 해보자면, 안녕하세요. 파트너 윗 파이 설문조사 양식을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있을 두 번째 파이페스트 이벤트에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초대된 첫 번째 등록 그룹에 포함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파이페스트의 성공을 기반으로 이번 이벤트에서는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파이의 실질적인 사용을 다시 한번 선보일 예정이며, 파이 상거래 해커톤의 우승 앱 중 하나인 맵 오브 파이가 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만약 귀하의 비즈니스가 파이를 운영에 통합했다면 이번 행사에 참여해서 맵 오브 파이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파이오니어들은 이 앱을 사용을 해서 파이를 받는 비즈니스를 찾고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메일 내용을 보면은 이 맵 오브 파이에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등록 방법은 이미 저도 지난 영상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매우 간단하게 이 앱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큰 문제 없이 등록이 가능하실 겁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밴드 게시판에 등록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이 영상 고정 댓글란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맵 오브 파이 앱을 보시면요. 암호화폐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지리아 지역에서 조금씩 파이 스토어가 등록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유럽 쪽에도 조금씩 매장들이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파이 스토어 매장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죠.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이미 정말 많은 파이 매장 대표님들이 파이페스트 공지가 나오기도 전에 이 앱에 등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증가하고 있는 속도가 지금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국내 파이 매장 데이터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파이스토어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현재까지 무려 441개 업체가 국내에만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10월에만 24개 매장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현재 나쁘지 않은 추세로 향해 가고 있고, 또 오픈 메인넷 전환 시점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대 심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실제 구글 트렌드를 보더라도 연말이 되거나 파이데이가 될 때는 커뮤니티의 기대감이 항상 고점을 만들어 왔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런 상승세 분위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스토어에 현재 441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맵 오브 파이에도 더 많은 업체가 등록이 될 수 있다, 더 많은 업체가 아직 남아있다, 이 얘기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지만 업체 대표님들 모두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맵 오브 파이 앱에도 꼭 한 번씩 방문을 하셔서 10분 안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 등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텔톡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생태계 기반의 앱으로요. 현재 파이 생태계에서도 압도적인 파이 유동성을 책임지고 있는 파이 앱이 바로 텔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여러 현금 거래나 의심 거래들이 이전에 많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코어팀으로부터 동결 이슈 루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도 많은 그런 생태계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근까지의 상황을 보면 텔톡 앱 또한 많은 업데이트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 X 포스팅을 보면요. 다음 텔톡 업데이트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뭔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텔톡 앱으로 페이를 하는 것 외에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단순 지불 기능 외에도 다른 큰 업데이트들이 이 텔톡 앱에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텔톡의 지난 프로모션을 보더라도요. 지불 외에도 여러 NFT나 여러 소셜 기능을 장착한 그런 텔톡으로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능 중 하나가 출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예상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텔톡의 메인 지갑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요. 텔톡의 역사는 파이체인몰보다는 분명 짧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었던 지갑의 총수는 파이체물보다 훨씬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대신 파이체물보다 더 큰 수량들이 이 텔톡 지갑에서 이동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파이 생태계에서 큰 유통량 비중이 이 텔톡 생태계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파이체물은 상대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여러 생태계가 결합이 됐었죠. 한국 유저들도 상당히 많고요. 하지만 텔톡은 대부분 중국 유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를 포함해서 여러 암호화폐를 분석을 할 때 이 중국 생태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요. 일단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 파이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와 엊그제는 주말이어서 그런지 마이그레이션이 쉬었죠. 이제 막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시작이 되었기에 업데이트된 수치를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영상 만드는 시점에 약 3,000개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물론 이 부분은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봐야 시간당 어느 정도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지 그 수치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시간 전에 코어팀 지갑, GBQQ 지갑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GABT 지갑으로 5천만 개의 코인이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말이 지났기 때문에 이 마이그레이션은 예정된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이번 노드 새로운 버전 5.0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존의 파이에 비판을 많이 해왔던 인플루언서들에게도 긍정적인 의견을 이끌어왔다라는 점은 눈여겨볼만 하겠습니다. 전 헝가리 모드였던 코지 같은 경우는 이번 노드의 5.0 버전 출시에 대해서 마침내 파이 네트워크의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써 오픈 메인넷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전환할 준비가 되었나요? 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노드 업데이트에 대해서 파이 코어 팀은 메인넷 블록체인을 위한 노드를 준비하는 중요한 업데이트인 파이 노드 버전 5.0을 소개하게 되어서 저도 매우 기쁩니다.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파이 노드는 블록체인 간 전환을 테스트하는 테스트넷2 블록체인으로 전환이 되며 이를 통해서 노드 실행자는 메인넷이 사용 가능해지면 원활하게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넷2는 노드가 메인넷 블록체인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보다 호환성 있고 비교 가능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오픈 메인넷 전환을 위해서 올해 안으로 꼭 나왔어야 할 업데이트 중 하나였고 이것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주요 사항 중 하나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시 여러 스캠 관련 콘텐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페이스북에서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파이 에어드랍을 주겠다라는 스캠 사이트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지갑 비밀 구조를 입력하라고 유도하는 사이트들은 모두 스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파이 브라우저에서 어떤 앱에 접속을 해서 비밀 구조를 입력할 때 파이 브라우저 상단의 주소가 wallet.painet.com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올바른 지갑 주소가 맞고 그 상태에서 비밀 구조를 입력을 하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아무에게도 유출이 되지 않고 지갑을 결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구분할 자신이 없고 불안하시다면요. 절대적으로 이 비밀 구조를 입력을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비밀 구절 24개 영단어는 종이나 안전한 곳에 옮겨 적으시고 금고와 같은 오프라인 상에서 보관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는 비밀 구절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모두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어드랍 이런 부분은 무조건 스캠이다. 200% 스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